안녕하세요. 오늘 제 브랜드 그 홈페이지 제작권 때문에 마지막 미팅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간만에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곧 햇빛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선크림 안 바르고 메이크업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그 외에 우리 피부 노화를 가장 가속시키는 거는 자외선이다 라는 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도 막 피부과 의사들도 기초 제품은 안 바르더라도 선크림은 꼭 발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UV 에이징이라는 게 대세인데 근데 또 선크림 바르는 것만큼 답답하고 귀찮은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찮은 것도 귀찮은 건데 이게 막 화장까지 해야 될 때는 진짜 막 잘 먹지도 않고 번들번들거리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선크림 안 바르고도 UV 에이징 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렌징부터 해줄 건데 간만에 묵은 각질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미온수로 물세안 먼저 해주고 요 정도 해서 이렇게 덮어준 다음에 손가락에 힘을 빼고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그러면은 초반에는 그냥 자기들끼리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제 각질이랑 같이 이제 뭉쳐가지고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이거 쓸 때마다 막 사람들이 진짜 시원하겠다, 각질 장난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다 제 각질 아니에요. 이 겔 자체에 알갱이들이 뭉쳐져가지고 생기는 건데 실제로 제 각질은 한 10% 될라나? 대부분이 제품이 이렇게 겔처럼 뭉쳐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효과가 좋기는 한데 이제 제가 얘를 좋아하는 이유는 순해서. 저는 순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각질 정리 깨끗이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너는 제가 요번에 선물 받은 요거 스킨스티커즈 걸로 발라줄게요. 요거 주신 분이 이제 피부가 엄청 예민하신 분인데 요거 쓰고 나서 그렇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크림을 안 바를 거여가지고 요걸 한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 해줄 거예요. 이게 향은 엄청 은은한 허브 향이 나. 보니까 저는 이게 엄청 그냥 순한 물톤인 줄 알았는데 끈적임까지는 아니고 좀 쫀쫀한? 되게 수분수분한 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해주고 다음 세럼은 선크림 안 바르고도 메이크업이 가능하게 해주는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바로 선세럼. 근데 이 선세럼이라는 게 뭐 별로 그렇게 막 특별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실 건데 닥터즈에서 이번에 진짜 물건이 나왔어요. 저는 이게 혁명이라고까지 느껴졌거든요. 괜히 오버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전에도 이제 이미 이런 부류가 많았어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냥 다른 제품이에요. 얘는 원래 기존의 선세럼들은 그냥 마리 선세럼이지 약간 선크림에서 제형만 살짝 묽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상은 그런 선크림을 대체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거는 보시면 그냥 약간 불투명한 그냥 일반 세럼이에요. 이렇게 문지르면은 뭐 백탁 1도 없고 뭐 밀리는 거 1도 없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일반 기초들보다도 끈적임이 적다는 거. 제가 이렇게 계속 사용감을 강조를 하는 게 이게 진짜 일반 세럼 같은 그런 사용감이 아니면은 이렇게 선크림을 대신해가지고 쓸 이유가 없어요. 보시면은 딱 이 상태. 백탁 없고 밀림 없고 촉촉한 딱 이 상태. 이 상태로 이제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데 그게 되니까 너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쓰고서 제대로 자외선 차단이 되냐 안 되냐 이거거든요. 얘가 SPF 50 플러스의 PA 포풀이에요. UVA, UVB 다 완벽하게 차단이 되고 긴 꼬리 햇빛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피부에 가장 깊숙하게 들어오는 애가 있거든요. 얘도 완벽하게 차단을 해주더라고요.
또 이거 말고도 뭐 미세먼지나 꽃가루 같은 것도 케어를 해주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외선 차단 능력은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정확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가장 집요하게 요청한 부분이 또 이 부분이에요.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뭐 어떤 테스트를 통과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인증받았는지 이런 걸 제가 다 하나하나 자료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선크림 없이 메이크업 하고 싶다.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넣어드릴 테니까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바로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돼요. 평소에는 프라이머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메이크업에 좀 힘을 줄 거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모공녀들은 이 프라이머를 쓰냐 마냐를 엄청 고민을 하실 거거든요. 왜냐면은 누가 봐도 이 프라이머는 모공이 큰 사람들이 쓸 것 같은데 실제로 써보잖아요? 더 커 보여.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잘 써야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양 조절이 가장 중요해요. 정말 극소량만 진짜 필요한 곳에다가만 조금 사용을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공이 더 부각되는 이유가 이 프라이머를 쓸 때는 이 메이크업에 힘 줄 때잖아요? 유독 이렇게 화장이 두꺼워지는데 오히려 더 얇게 가볍게 발라줘야 돼요. 프라이머도 조금 그리고 그 위에 바르는 베이스도 이제 원래만큼 바르거나 좀 더 적게. 안 그러면은 이게 밀리거나 요철이 더 반들반들 거려가지고 더 부각되더라고요. 이렇게 모공 이렇게 다 메꿨으면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파운데이션 바로 발라줄 건데 제가 요즘에 계속 이 시세이도 쓰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써봤을 때 일단 컬러가 이쁘고 픽싱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얇게 발려.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얇게 발리고 뭐 다 좋거든요. 근데 커버가 안 돼. 요거를 쓰실 분들은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도포를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퍼프 갖다가 이렇게 밀착을 시켜줄 건데 이게 그냥 마른 상태에서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유분이랑 수분 지금 발라놓은 걸 얘가 다 빨아먹어가지고 화장이 나중에 또 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 토너나 미스트 같은 걸로 얘를 촉촉하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제 파운데이션도 좀 양 조절도 해주고 좀 이렇게 확 밀착을 시키는 거. 이 파운데이션 진짜 입자가 고워가지고 이런데 끼임 같은 게 진짜 없어요. 보면. 그렇지만 이런 거 커버 하나도 안 되죠. 잡티 커버 안 됐잖아요. 완전 완벽하게 막 커버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큰 것들만 이런 컨실러 펜슬 이용해가지고 가려주거든요. 그냥 진한 애들만. 그리고 가루 타입 파우더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모공이나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유분 때문에 또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피부를 마무리해줘요. 여기 약간 수분감은 이렇게 살려놓으면서 가볍게 메이크업 한 거거든요. 이렇게 피부 표현 이렇게 끝내고 그다음에 윤곽을 좀 처리를 해줄 거예요. 사실 제가 메이크업을 엄청 잘하지는 않는데 이 윤곽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이것만 잘해놓으면 좀 이뻐 보여. 촬영 메이크업이 아니고 일상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쉐딩은 진짜 과하지 않게. 왜냐면 실제로 봤을 때 이 쉐딩이 진하면 진짜 웃기거든요. 옛날에 일하다가 저 원장님이 저한테 소희 어디 맞았냐고 여기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요즘엔 또 코가 되게 중요해요. 제일 연한 쉐딩으로 일단 요 밑에는 살짝 진해져도 되니까 요 밑에다가 먼저 큰 가루들은 덜어낸 다음에 이제 옆쪽으로 쓸어 올리는 거예요. 코볼을 좀 줄여주고 코도 한번 끊어주고 코끝 위치를 좀 위로 잡을 거니까 밑에를 까맣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밝은 색깔로 코끝을 만들어줘요. 저는 모공이 있어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 하이라이터는 못 쓰거든요. 요철이 너무 부각돼서. 그래서 저는 이런 파우더리한 걸로 그냥 색깔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 단계에서 쌍꺼풀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결혼식 때 사가지고 아직까지 잘 쓰고 있는.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고. 한 번에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실패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계속 나와. 무제한이야.
이렇게 묻혀주고 살짝 닦아낸 다음에 어때요? 감쪽 같죠? 진짜 안 보여요. 또 요즘에는 얼굴 짧아 보이려면 눈 밑을 하얗게 밝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누드톤으로 살짝 이렇게 어둡게 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런 딱딱하고 짤막한 붓으로 가장 진한 색, 이 속눈썹 사이사이 스머징이랑 아이라인 그리는 걸 동시에 해요. 요즘에 아이라이너 따로 안 쓰거든요. 이렇게 섀도우로만 하는데 이게 좀 더 자연스러워서 저는 좋더라고요. 뷰러로 속눈썹 한번 찍어주고 아이래쉬 틴팅 세럼인데 제가 이렇게 속눈썹이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건강해져라 라는 마음으로 아이 세럼을 발라줘요. 약간 색깔 있는. 이 왼쪽은 그나마 괜찮은데 오른쪽이 지 멋대로 나더라고요. 이렇게. 다음에 요 밑에 그림자 쓸 때는 계속 이 색깔만 쓰거든요. 살짝 이제 밝은 섀도우로 이게 또 애교살이 없으면 얼굴이 너무 밋밋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교살은 꼭 필수로 해주고 그리고 입술도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입술 산을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입술 라인을 뭉개버려요. 나머지는 약간 그냥 비대칭만 맞추는 정도? 그다음에 밑에 입술도 제가 입술이 여기까지 있기는 한데 색이 굉장히 흐리거든요? 여기를? 근데 입술이 여기까지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엄청 두꺼워졌죠? 이거 이제 블럼퍼인데 엄청 약한 블럼퍼예요. 코이. 저는 너무 잘 맞더라고요. 입술이 또 약하다 보니까 이런 립밤 같은 블럼퍼 살짝 먼저 발라놓은 다음에 기다리는 동안 눈썹을 좀 그려줄게요, 이제. 눈썹을 그리는 방법은 멀리서 멀리 있는 거울을 보고 일단 대칭만 맞춰요. 빨리 그리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는 그 짧고 두꺼운 눈썹이 동안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렸었는데 트렌드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저는 눈썹 산 있는 눈썹은 되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아무리 뭐 트렌드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래서 저는 약간 일자로 이렇게 대칭만 일단 맞춰놓고 다시 다 없애고 이제 아무래도 눈썹에 붉은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노란기 도는 걸로 갖다가 한번 덮어준다. 그다음에 입술은 3C 이거 색깔 되게 괜찮더라고요. 제가 워낙에 또 쨍한 색깔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입술은 입술색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입술색. 근데 이것도 많이 바르면 안 되고 살짝 치크를 해보겠어. 이걸로. 바로 갖다 대면 안 되고 손등에다가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아까 전에 파우더 했던 이 퍼프로 갖다가 코 밑으로 안 내려가게 눈 옆으로 너무 안 넘어가게. 아니 얼굴을 이렇게 광나게 표현을 해놓고서는 파우더 형태의 볼터치를 하면은 뭔가 광도 다 죽고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크림 치크 되게 잘 나왔잖아요. 입술 이런 걸로 해도 되고 입술색으로 했을 때 뭔가 통일감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입술도 약간 음영이 필요해요. 약간 색감을 줘요.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이죠? 잠시만요.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선크림을 안 바르고 메이크업을 했잖아요. 근데 선크림을 안 바르고 화장을 하는 게 그냥 뭐 편하다, 사용감이 좋더라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보시면 확실히 이렇게 라이트해지기 때문에 화장도 더 빨리 안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피부 표현도 확실히 더 잘 돼가지고 진짜 여러모로 편해요. 아무튼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